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장군입니다. 오늘은 새만금 토지 투자 타이밍을 공시지가 변동률로 예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토지 투자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땅값 상승률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토지 투자는 황금성이 떨어진다, 그러한 이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안 좋은 땅을 샀을 때 이야기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토지 투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는 주거 공간으로 뚜렷한 현재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땅과 아파트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중 하나는, 평당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평당 1억 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땅은 평당 가격이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두세 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게는 수십 배까지 오르는 게 바로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토지 투자 타이밍만 잘 잡으면 짧은 기간 내에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토지 투자를 주로 하는 곳이 개발지 인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개발지 인근에는 어떠한 변화에 맞춰서 가격이 올랐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세종시를 사례로 한번 살펴볼 건데, 세종시 인근에는 과거부터 해서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도시 개발로 인해서 2007년에 이제 기공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50만 규모의 자족도시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도시기본 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0년에 세종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종시에서 특별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종시 특별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 본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부터 정부청사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제 보시면 세종시 인구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돼서 최근 2019년에는 약 3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 세종시 개발지 인근 땅값은 어떤 식으로 상승했는지, 개발지 인근 위치한 장구면 대교리 계획관리지역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려면 네이버에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검색해서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주소 넣는 란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소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연도별 보기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연도별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연도별 개별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이 땅은 2010년에는 공시지가가 5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15만원까지 4년 만에 약 3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2014년부터는 가파르게 2배씩 계속 올라가다가 2019년 지금 시점에는 공시지가가 72만원이 됐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면 2010년에 54,000원, 2019년에 72만원, 즉 9년 만에 총 13배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오른 구간을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면 제일 많이 오른 구간이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3년에 개별 공시지가가 77,000원 했던 게 1년 만에 2배인 15만원이 됐고요. 이 15만원이 2015년에 다시 27만 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이죠. 1년이 더 지난 시점에 27만원이 되었던 게 2배인 56만원까지 이렇게 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땅값은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다가 2배씩 연속으로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이처럼 1만원이 2배가 되면 2만원 밖에 안 되지만 100만원이 2배가 되면 200만원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도시화가 될수록 더욱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땅값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 기간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음 그림과 같은 타이밍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지와 가까운 도시지역 금남면 용포리 191-14번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토지이용 계획 서류 살펴보면 두 번째 블록에 연도별 보기 클릭해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연도별로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과거 2011년도 19만 8천 원 하던 게 2019년에는 86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오르는 구간을 보면 2013년에 27만 원이었던 게 1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에 48만 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1년 만에 48만 원이 되었던 게 갑자기 7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부터 19년 데이터가 이런 거고 과거 20년 전인 데이터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로 더 올라가서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지금부터 20년 전인 1999년이죠. 그때 당시는 공시지가가 1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공시지가를 보면 20만 2천 원이죠. 그래서 이 땅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6만 2천 원밖에 오르질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투자 잘 못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때 1999년에 들어가고 2009년에 빠져나와서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많은 수익을 못 보고 다시는 토지 투자를 안 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아까 화면으로 돌아가서 2013년에 사서 2015년에 파는 분은 27만원에 사서 7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차이 수익률을 보면 2년 만에 42만 8천원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화면에서는 이제 10년에 6만 2천원 오른 것 대비해서 여기는 2년 만에 42만 8천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투자기간 대비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1999년에 투자해서 10년 동안 투자금이 묶이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잘 잡아서 2013년에 투자에 진입해서 투자기간 대비 수익률을 확 올리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수익을 보고 싶으면 계속 들고 가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세종시는 2013년부터 가격이 확 치고 올랐는지 체크해보면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개발지 내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착공이 되고 인구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세종특별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부터 2013년으로 시작해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계속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 뉴스를 보면 이때부터 세종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탄력받아서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2014년까지 이전된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연도인 2013년도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2030 세종시 도시기본 계획안이 다시 나왔는데 이때 원래 세종시 목표 인구가 50만이었거든요. 근데 80만 인구로 더 추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주변 개발 및 땅값 상승이 탄력받게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새만금도 보시면 지금이야 계획인구가 76만 명인데 세종시보다 5.7배 더 큰 규모의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종시처럼 더 추가돼서 100만 인구가 훨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이죠. 2018년 뉴스를 봐도 세종시가 전국 최고로 땅값이 많이 오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2012년을 시작으로 지금인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땅값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부터 새만금 투자 타이밍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최근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국토부에 고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발췌해보면 본격적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을 하는 시점이 2022년까지입니다. 내부 개발이 22년까지, 그리고 2023년 잼버리가 끝나고부터 내부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추진하고 계획하고 변경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것저것 착수하고 이러한 시간이 많았다면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도 계속 보시면 새만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이제 새만금 위원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다음 2인자가 새만금 위원장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국무총리가 내년 대선에 나갔다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도 유력한 후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기 대통령이 지금 현 새만금 위원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정 절차를 계속 단축시키고 있고 향후 계획을 더욱 빠르게 진행되게끔 논의하는 거 보면 충분히 의지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도 지금 새만금 인접지인 부안에 투자할 타이밍을 조금 더 가깝게 예측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제 알려드린 것처럼 땅값은 오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금씩 올라가다가 가파르게 튀어오르고 조금씩 올라가다가 가파르게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토지 투자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과학적으로 투자하고 설득력 있게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정체되는 구간이 있고 오르는 구간이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오르는 구간에 들어가야 되고 정체되는 구간에 나와야 됩니다. 다들 오늘 공시지가 변동률을 체크 같이 해봤기 때문에 실전에 접목시켜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상 땅나무 강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